8월 달부터 한번 하나씩 예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8월에는 어떤 기업 저희가 가봤었죠? 8월 달에는 이제 네페스를 첫 네페스. 번째 종목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. 두 번째로 이제 FST,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머큐리라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요. 네페스는 방송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네. 이후에 바로 이제 좀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. FST는 뭐 요새 이제 조금 좀 반응을 좀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도 이제 네페스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, 시스템 반도체 어떤 패키징이라던가 이제 테스트 관련된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이라던가 이제 삼성의 어떤 신사업과 관련된 파운드리 네네. 투자라던가 이런 부분에 어떤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FST 같은 경우 이제 실적이나 기업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져 있는 회사인데 펠리크를 기반으로 한 이제 전문 적인 그 좀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던 기업이었었고요. 이 회사도 지금 뭐 EUV 펠리클이라던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신규 장비를 또 그 개발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 초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. 머큐리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5G 우리 집안에 들어있는 이제 AP 네네. 장비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뭐 상한가를 가고 이러면서 그렇죠. 좀 주가가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. 그래요. 이때부터 많은 분들이 우리 프로그램을 주목을 해주시면서 네. 지금 채팅창에도 이런 글이 있네요.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왜 없어지는지. 네. 왜 없어지나요? 글쎄요. 모르겠습니다, 저희. 뭐 개편이니까 뭐 어쩔 수 예. 없죠. 또 더 좋은 프로그램 또 다음에 또 좋은 만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9월에는 어떤 기업들 제가 갔다 왔죠? 네, 9월에 이제 테크윈 그래요?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때도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투자가 새롭게 진출이 되고 그다음에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았었다가 이제 2분기, 3분기 지나가면서 실적이 개선되면서 기업의 어떤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뭐 초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가격이 뭐 10,000원 정도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12,000원 정도 수준까지 좀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. 그 다음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룽투 코리아라고 네. 이제 게임 퍼블리싱을 전문적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잠깐 주가가 좀 올랐었다가 아마 그때 방송에서 설명드렸었던 그 가격하고 좀 유사한 정도 이제 지금 현재로 보면 주가는 좀 바닥권의 위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. 아마 이제 올해가 아니라 내년 초 정도가 되면 중국 시장에서 좀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. 오히려 지금 정도 상태에서는 조금 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한양 ENG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회사에 현금도 많고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된 어떤 투자 사이클이 도래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양 ENG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무거운 주식이다 보니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? 크게 막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조금 뭐 좀 지루한 횡보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아마도 이 한양 ENG 같은 경우도 실적이나 뭐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저평가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좀 가치주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가격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이제 10월 달 저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10월 달만 갔던 기업들 네. 어떤 기업인가요? 10월 달 이제 이번 달 초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하 프로테크를 말씀드렸었고 이제 파워넷 그다음에 유니퀘스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. 뭐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오늘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나마 이제 좀 바닥권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. 그다음에 상하 프론테크도 마찬가지로 오늘 한 뭐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때 가격이 한 15,000원 정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네네. 오늘 종가상으로 이제 16,000원대를 좀 회복을 했고 그때 말씀드릴 때도 2차 전지 쪽이라던가 이제 수소차 관련된 어떤 그 멤블레인 필터 관련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기업적인 부분들보다는 앞으로 어떤 성장성이라던가 신사업 산업이 성장하는 쪽에 좀 포커스를 두시면서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네. 파워넷은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도 그래서 머큐리라고 하는 회사에 이제 그 장비를 이제 OEM하는 형태로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보다 나중에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탑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. 뭐 타원에서는 약간 좀 주가가 조금 요새 들어서 좀 지지부진했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유니퀘스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. 뭐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
앞에서도 보니까 뭐 그 김동엽 대표님께서 그 파트너님께서도 뭐 이제 향후 어떤 성장 산업과 관련된 부분 네, 말씀하셨잖아요.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도 그때 말씀드릴 때 이제 자회사인 PLK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, 뭐 최근에 나왔던 기사를 보면 그 국내에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연구 개발, 산용차와 관련된 연구 개발하는데 PLK 테크놀로지가 같이 참여를 한다,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좀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한다고 한다면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도 그에 따른 또 자회사의 성장을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.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도 상당히 개선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신규 사업을 찾아서 또 투자를 병행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. 이렇게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요,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8월에서 10월까지 총 9개의 회사를 다녔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회사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? 일단 사실 저는 제일 기분 좋았던 건 머큐리였죠. 그렇죠. 뭐 그렇죠. 네. 머큐리도 있지만 네.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그 전에 그 방송을 통해서도 아마 네페스를 많이 네페스, 방송에서 그렇죠. 네.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, 뭐 아직까지도 이제 올해 사실 네페스가 올해 그 1분기 전체적인 어떤 그 실적 전망치가 한 300억 정도가 좀 안 됐었거든요, 컨센서스가. 근데 지금은 한 700억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, 최근에 보면 또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그 신제품에 대한 개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또 얘기하고 있어서 뭐 앞으로도 뭐 지금 당장 주가는 약간 조금 뭐 한 3만 원 초반 정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아마 이제 3분기 실적도 상당히 호실적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3분기 실적 발표한 지금까지는 추가적인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예. 9개 기업들 종목들 중에서 예. 대표님이 조금 뭐 추가로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 기업이 있으시면은 그 기업 위주로 예. 저희가 시간이 가능한 선까지 한번 예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기업 제가 말씀해 주고 싶으신가요? 지금 이제 9개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. 지금 현재로서 가장 좀 애착이 가는 기업이라고 하면 FST라고 하는 FST 기업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? 다시 네.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FST입니다. 일단 FST는 이 펠리클이라고 하는 그 반도체를 생산할 때 이물질이 그 장비에 튀거나 하는 부분들을 막는 보호막 같은 걸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 시장 쪽에서 80%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국내에서는 현재까지는 이제 펠리클과 관련된 제품을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이제 FST 같은 경우에는 그 상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에 이제 장비 쪽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다가 네. 지금은 이제 펠리클이 50% 이상 매출 비중으로 올라왔습니다.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장비와 소재의 비중이 장비 쪽이 조금 더 높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소재 쪽 비중이 더 높아지면서 이익에 대한 안정성이 상당히 좀 안착되고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자회사인 이솔이라던가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가 이 EUV 삼성에서 지금 그 뭐 7나노 EUV다 뭐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투자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쪽과 관련된 장비도 개발하고 있고 네. 그로 인한 성장성을 또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가치적인 측면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실질적으로 올해 예상하는 이익 대비해서도 지금 PER 기준으로 한 6배수 초중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을 감안을 했을 때 이 회사는 한 적정 주가 수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한 12,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가 아닐까. 최근 들어서 보면 수급이 조금 이렇게 기관 쪽 수급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주가가 좀 정체되어 있는 네네.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. 뭐 이제서부터는 조금 수급도 기관 쪽에서 이제 매물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반도체 쪽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기대감들이 좀 서서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가 시작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실적에 대한 개선과 주가에 대한 상승도 동일하게 동반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오늘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9개 기업 중에서는 가장 적당하고 안정적인 투자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